젖바둑. 안녕하세요, 류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욱입니다. 이현욱 프로 오늘따라 상당히 좀 활기차 보이시는데 어떠세요, 오늘? 기분 네. 좋아 일단 보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어깨춤을 하는 순간 이게 좀 뭔가 그 옛날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일단 이게 뭐죠? 유아용 프로그램인가요? 왜 아니에요. 저희가 또 주말 아침에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네. 여러분 같이 어깨춤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저 집에 있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승희 씨 일단 좀 궁금한 게 이 티키타카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생소하단 말이에요. 요즘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모양새를 가리켜서 또 티키타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랑 이현욱 프로가 티키타카 하면 또 굉장히 좋잖아요. 서로 이제 뭐 찰떡호흡 이런 걸 말씀하시는 최강 거죠? 케미를 보여주는 저희 이 대화를 좀 티키타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제가 좀 일방적으로 좀 많이 당하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오해가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티키타카 그런 뜻이었군요. 네. 이현욱 프로가 이 티키타카 젖바둑을 상당한 이 포부를 가지고 기획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그 승단전 시즌 4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승단전 시즌 4의 도전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 기획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승단전에서 뭐 프로들이 두었던 수두를 다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네. 어떻게 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원포인트 레슨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승단전 이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이현욱 프로만 저희가 믿고 따라가면 될까요? 네, 이게 저만 따라오시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무튼 저만 믿고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현욱 프로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연 티키타카 젖바둑 첫 편에서는 어떤 바둑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기력 측정 챌린지 승단전 대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도전 치수는 기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네, 1단 도전은 7점, 2단 도전은 6점, 네, 3단 도전은 5점, 4단 도전은 4점이 되겠고요. 네, 5단 도전은 3점, 6단 도전은 2점을 적고 시작하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 대망의 첫 도전자가 되셨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1살이고요. 5월 31일 날 군대를 가게 되는 대학생입니다. 아이고야. 네, 근데 오늘 또 여러 9분의 프로기사에게 대결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특별히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창호 사부님을 제가 바둑 공부하던 시절에도 우상이었고 그래서 만나면 영광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창호 구단이 진짜로 이건 진짜 모르는데 만약에 진짜 여기 나오신다. 네. 그럼 어떨 것 어떨 것 같으세요? 같아요? 그럼 일단은 너무 떨려가지고 제대로 둘지 모르겠고요. 네. 자, 이제 오늘 이재원 도전자의 이 기력을 측정해줄 프로기사분을 모셔봐야겠죠?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이 2점, 3점은 굉장히 어려운 치수죠. 이기기에 프로한테. 그러니까 3점에 만약에 프로한테 이긴다. 그럼 저희가 사실 공이 남아 5단층을 드리지만은 3점에 프로한테 이길 정도면은 사실 일반 아마추어 기력은 아니에요. 이창호 구단 편 역시 이 승단전을 있게 한 그 장본인이기도 한데 그게 벌써 3년 전이네요. 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 3년 전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게 변했네요. 풋풋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승희 씨도 많이 변하신 것 같고. 네, 저 때 좀 풋풋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네. 뭐 여전히. 이현욱 프로 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좀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가감하게 네. 멘트를 해야겠네요. 근데 그 3년 전 영상을 보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특히 이제 이창호 구단이 그 등장할 때 이 도전자의 이 표정이 전 지금도 맞아요. 너무 그 인상적이에요. 화들짝 놀라는 이 리액션과 이 반응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사실은 요 때는 이창호 구단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도전자분 이창호 구단 얘기를 계속 할 때 네. 속으로는 굉장히 놀라겠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많이 놀라셨습니다. 맞아요. 그 감회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역시 이 승단전에서 이창호 구단의 편은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저희가 또 바둑을, 이현욱 프로가 이 바둑을 또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3점 바둑이에요. 이제 5단 도전이 시즌 1 때는 최고 5단 도전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러다 이창호 구단의 이제 젖바둑이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거든요. 바둑 내용도 보시면 뭐 특별하게 이창호 구단이 젖바둑이라고 해서 특별한 수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맞바둑 두듯이 똑같이 흘러가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공부해볼 재료는 여기서 이제 이쪽 장면에서 마지막에 이 붙여간 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양걸침에서 등장을 한 형태인가요? 네, 지금 이제 걸쳐가니까 네. 이 도전자분께서 손을 뺀 거예요. 손을 빼고 이제 이쪽을 붙여가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 AI의 영향으로 걸쳐갔을 때 잘 안 받는 바둑이 많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 형태는 익혀두시면 이 젖바둑뿐만이 아니라 호선바둑에서도 사실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오늘은 그 호선 바둑은 그냥 내팽개치고, 예. 아니에요. 저희 호선바둑이 시청자도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러세요? 네, 저희는 젖바둑 승단전 맞춤형 레슨을 네. 예,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4점 이상의 바둑에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걸쳤을 때 거의 다 받거나 또는 뭐 협공을 하거나 많이 두는데 네. 제가 보기엔 3점 또는 2점 바둑에서 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걸침을 했을 때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아시거든요. 근데 이 형태에서 여기서 백이 이제 늘거나 3-3 뛰어 들어가는 수를 예전에는 많이 뒀는데 최근에는 사실 이거를 거의 두질 않습니다. 사실 이정석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차단을 하죠. 네, 연결을 하면 이제 한 점을 끊어서 잡는 건데 사실 이렇게만 둬주면 저희가 레슨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두면은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근데 프로들이 아마 웬만해서는 이 형태 안 둡니다. 네, 안 둬요. 그걸 아셔야 돼요. 쉽게는 절대 안 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붙여가는 수를 둘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실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실전에서는 이제 정말 그 옛날 클래식한 그 수법이 나왔죠. 이렇게 고전의 두고 향기가 물씬 느껴지네요. 이 도전자분이 나이는 어리지만 공부를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맞아요. 옛날 수법을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예전에 진짜 많이 봤던 형태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두는데 아마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마추어 애기가분들은 다 이렇게 두고 계십니다. 이게 뭐 어때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 4점 정도의 젖바둑부터는 흙으로 이렇게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걸로 승부가 가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두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3점 또는 2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시면 이 정석 자체는 흙이 손해다. 조금 손해보는 정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3점의 맞춤형의 정석을 알려드리려고 이 모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일단 끼우는 수는 아니라는 의미네요. 네, 그렇죠. 요즘에 프로들 바둑을 봐도 끼우는 손 거의 나오질 않고요. 자, 이 형태에서 이제 축이 관계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웬만해서는 이제 어려운 건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요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3점이면 사실 좀 난이도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축이 좋을 때는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끊어가는 수. 끊어간다고 무턱대고 또 단수를 쳤다가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걸 이제 단수라고 또 나가면 큰일 나요. 나가면 이제 이현욱 프로가 알려준 대로 뒀는데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네. 나가시는 거는 이어서 이거는 당연히 흙이 무리입니다.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 단수를 쳤을 때 일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버리는 작전이네요. 그렇죠. 빵따림을 허용하더라도 귀를 이렇게 단수로 잡으시면 이 형태는 여기 한 점을 내줬지만 이 귀를 너무 깔끔하게 잡는 형태가 돼서 이거는 흙이 잘 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되면 뭐 너무 좋죠. 더할 근데 뭐 나위가 없죠. 프로들이 이렇게 둘 리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끊게 된다면 이쪽으로 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었을 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이 관계가 있다. 바로 이 축입니다. 이 축. 이 축이군요. 누가 좋죠? 쭉 지금은 봐야 되는데
백이 좋지 않을까. 예, 요즘에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좀 거리가 멀어요. 느낌상으로는 백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 나를자가 있으면은 네. 축이 지금 백이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축이 나쁠 때는 아. 끊는 수를 두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네. 절대 안 돼요, 두시면. 아, 축이 가능할 때만 이렇게 끊는 변화가 네, 성립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백이 이제 결국은 넘어가고 흙이 한 점을 따내는 형태가 되는데, 자, 이 형태가 얼핏 보기에는 백이 실리를 차지하고 또 백이 선수 잡아서 좋은 것 같지만 네. 이게 3점 바둑이나 2점 바둑에서는 흙으로 두기에 정말 좋은 포석입니다. 굉장히 두텁거든요. 네. 사실 이 프로 바둑을 볼 때 이 형태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사들의 의견으로는 이 흙이 좀 두텁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프로들 시합에서도 백으로 사실 이 형태를 잘 안 둡니다. 네, 그만큼 이제 흙이 두텁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2점이나 3점 바둑은 말할 것도 없죠. 더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축이 좋을 테니 이렇게 끊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나간 이후로는 이제 프로들이 아마 이제 승단전에서 여기 축 나쁠 때는 안 붙일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다 알려드렸기 네. 때문에. 축이 좋다면 반드시 끊어가시기를 저희가 그렇습니다. 좀 권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축이 지금 나쁘다. 아, 축이 나빠요. 네, 실전같이 나쁠 때는 이제 여기를 막아서 두시는 것이 정수입니다. 아, 귀를 막고요. 백은 이어야겠죠. 네, 있게 되면 그때 이렇게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뭐 붙이는 거, 고치는 거 있는데 다른 거 어렵게 두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를 꽉 이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쪽으로 이었으니까 흙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역시 나와 끊는 이 약점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 이거요. 네. 나와서 끊는 거. 이거 바로 안 될까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저희가? 승단전 저희가 좀 대비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이거 해야 되는군요.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해보시죠. 이거는 프로의 입장에서 좀 떠오르지도 않는 발상인가요? 네, 일단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좀 많이 깔고 두는 치수에서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점부터는 프로들도 도전자의 실력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둔다. 네. 이렇게 두는 프로가 있다 하면 이제 알고 있어야죠. 여기서는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같이 이곳을 끊어가시면 됩니다. 그쪽을 끊어가면 되는군요. 네, 끊어가서 아래쪽으로 단수 쳐야 네, 하나요? 지금은 중앙 치는 거는 늘어서 이거는 당연히 뭐 이렇게 돼도 이쪽을 둬서 4점이 죽으니까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백은 일로 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 점을 따라 나가고 밀면 또 따라 나가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안에서 이걸 젖혀 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젖혀서 막을 때 이제 이어서 살아둬야 되는데 자, 백은 살았죠? 근데 흙도 여기를 두면 살 수가 있어요. 이 굿자를 둬서. 막아야겠죠? 네, 막을 때 이렇게 그냥 늘어서 살아두면은 요거는 같이 각생을 하는 형태지만 백이 다음에 흙이 또 막는 것도 선수가 되고요. 네. 또 밀어줘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잘 된 형태입니다. 흙은 충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을 두텁게 지켜서 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와서 끊는 거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안 나옵니다. 사실 프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심 좀 걱정이 되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렇죠. 걱정이 돼서 아예 안 두죠. 이렇게 맞아요. 두질 않으시는데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이제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백은 어디로 향하나요?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두면 이제 백은 어느 쪽을 둘까가 사실 참 어려운데요. 선택이 많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벌릴 수도 있고 일로 벌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일로 벌리면은 그냥 이쪽을 같이 협공을 하시면 되고요. 협공하시고 네. 뭐 나가면 그냥 같이 이렇게 한 칸을 트셔서 천천히 공격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여기는 나와서 끊는 거는 흙이 안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흙은 절대로 거의 지킬 일은 없는 네, 건가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뭐 이쪽으로 벌린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흙은 이곳으로 협공을 하면 되죠. 이렇게 협공을 해서 네. 예, 백이 뭐 밀고 나오든가 하면 뭐 젖힐까요? 예, 젖혀서 진행하는 거. 이쪽은 두고두고 신경을 쓰지 않으시네요. 네, 여기는 이제 나와서 끊으면 같이 항상 같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끊었을 때 내가 먼저 자꾸 살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약점이 어딘지 보세요. 그러니까 젖바둑은 특히 네. 프로들이 거의 다 무리를 하거든요. 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응징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꼭 내가 먼저 살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의 약점이 어딘지 이런 거. 공격이 최선의 수비가 될 수도 있네요. 네, 근데 사실 승단전에서 이렇게 단순화하는 형태는 잘 안 나와요. 예, 네. 프로들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는 만약에 백이 지킨다, 그러면 같이 흙도 지켜가시면 됩니다. 네. 뭐 이어서 지켜가거나 또는 뭐 붙여서 둔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는 하나 어깨를 짚어놓고 막을 때 이렇게 붙여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텁게 진행을 하시면
세전 바둑에서는 가장 훌륭한 대응법이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백이 이렇게 붙여왔을 때 축이 좋다면 끊어가는 변화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양 걸쳤을 때 이렇게 붙여가면 내가 축이 좋다. 네. 그러면 끊으시면 되고요. 축이 나쁘다. 웬만하면 축이 나쁠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막으셔서 연결을 이을 할 때 같이 네. 이렇게 있는 정석을 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 끼우는 수는 세점 바둑부터는 안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현욱 프로가 가르쳐준 대로 또 오늘 배우신 거를 한번 실전에서 적용을 해보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와 내가 바둑이 이렇게 셌나 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아마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창호 구단 편에 이어서 한 편 더 준비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편이 준비되어 있을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도전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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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에 있는 홍성환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좀 바둑이 좀 경영과 함께 좀 뭔가 도움이 된다거나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을까요? 많이 비슷합니다. 바둑의 그 위기식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영도 많이 비슷합니다. 내가 약하게 되면은 또 상대방과 또 협력해야 되는 거고 공격할 때 마케팅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이현욱 프로 이 도전자분께 오늘 팁을 좀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방송대국이니까 좀 긴장을 하실 텐데 좀 긴장하지 않고 침착하게 특히 속기에 휘말리시면 안 된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네. 제가 속기 얘기했었죠. 지금 보십시오. 거의 번개처럼 두고 계시죠? 홍수구단. 네, 초를 오늘 부를 일이 없겠는데요. 네. 네, 일단 마구마구 걸쳐도 어, 역시 서봉수 구단편도 참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시즌 1, 2, 3를 다 합쳐도 이 서봉수 구단편이 아마 최단 시간 기록일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인터뷰 때 이 도전자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굉장히 빨리 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기에 절대 휘말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이현욱 프로가 경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스튜디오 대국장에 앉게 되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거의 앉자마자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뛰어들 뻔했어요. 네, 잠깐 멈추고. 그러니까 지금 승단전을 쭉 보시면서 느끼는 건데 이 프로들의 속기에 휘말리시면 안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대국 시작하기 전에 한두 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 요- 저희가 네. 이현욱 프로만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그냥 저만 믿고서 그냥 이현욱을 따라오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따라오면 어쨌든 저만 따라오시면 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제가 미리 드리는 말씀을 꼭 좀 따라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이현욱 프로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이 바둑은 사실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이제 5점 바둑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걸쳐놓고 대부분의 저도 그렇고요. 모든 프로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둡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네. 형태잖아요.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네. 한 수의 집을 지키고 뭐 흙이 이제 하나를 지키면 또 여기를 지키고 그리고 왜냐면 도전자분들도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세요. 네. 그럼 한쪽 지키고 뭐 이런 식의 형태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바둑에서 이 판이 방송이 된 이후에 아마 젖바둑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서봉수 됩니다. 구단이 젖바둑을 좀 뒤집어 놓았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바둑을 본 이후부터 저도 좀 두는 게 달라졌어요. 네, 이게 괜찮더라고요. 네, 백 입장에서. 서봉수 구단이 여기서 딱 3-3을 띄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가 왜 이렇게 파격적인 수냐면 이 젖바둑에서는 굉장히 금기된 수거든요. 이제 정석을 진행을 해보면 젖혀서 이제 두게 되면 네, 차단을 하고요. 이렇게 이어서 있습니다. 근데 이 정석을 이렇게 되고 뭐 틀어 막거나 아니면 또는 중앙에서 이렇게 막아가더라도 네, 밀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두거나 아니면 늘어서 두거나 뭐 막거나 여러 개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진행이 됐을 때 이 정리가 모양이 좀 정리가 깔끔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흙이 좀 전체적으로 두터워지기 때문에 젖바둑에서는 이렇게 두면은 백이 절대 못 이긴다. 맞아요. 그런 저희 머릿속에 좀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좀 삼삼파서 바깥에 이렇게 좀 상대방을 세력을 준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사실 거의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뭐 프로 아마를 막론하고. 근데 이 서봉수 구단의 이 3-3 뛰어드는 거는 뭔가 좀 다른 분들하고 좀 달랐어요. 어떤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좀 진행을 따라가 보시면 이바둑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 네. 이어놓고 날일자로 두죠. 근데 이 도전자분께서 이제 이때 둔 형태가 여기를 두고 이렇게 늘어서 뒀습니다. 늘어서 두니까 또 하나를 더 밀었죠. 미니까 이걸 또 늘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봉수 구단이 또 뛰어듭니다. 네, 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네 군데 길을 다 뛰어들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좀 재미를 봤다. 여기서 한번 재미를 보고 계속 뛰어들었다. 이런 좀 기억도 나는데. 그러니까 이 승단전에서 보시면 처음에 이 프로들이 처음에 몇 수를 딱 둬보고 도전자의 실력을 딱 파악합니다. 아, 그러면 이 정도 수가 통하겠구나. 네. 라는 게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파악이 되는 순간은 도전자분이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도전자분이 한번 이렇게 두니까 이쪽도 뛰어들어서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이 흙의 처리가 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 도전자분의 응수가 네. 조금 당했다, 느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 변화를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자, 여기 차단하는 것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날일자로 두었을 때, 이게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그럼 제가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이쪽으로 막았어야 했던 걸까?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요 변화를 확실히 아는 경우에만 막으셔야 되고, 이쪽으로 막는지요? 네, 제가 뭐딱 드리는 말씀은 한 3점 정도부터는 이걸 막아서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네. 오늘 같이 5점 바둑에는 이렇게 복잡한 거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네. 안전책이라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역시 안전한 거는 위에서 이렇게 틀어 막는 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밀어갔잖아요. 이때 여기를 늘어서 가는 수가 실수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네, 여기서는 이쪽을 젖혀서 손을 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백이 만약에 이쪽을 젖혀가면 하나를 젖혀서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선수를 잡고 이제 이런 데 이렇게 벌려두는, 뭐 가장 좋다면 여기를 하나 이렇게 붙여서 세워주고 그리고 협공하는 이런 형태를 두시는 게 가장 좋죠. 그렇다면 흙이 좀 포인트를 두는 부분이라고 하면 선수를 잡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선수를 잡고 실전에는 그냥 다 손 따라서 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을 빼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 형태에서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실수하시는 경우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실전처럼 느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막아서. 저 이정석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막아서 두시면은 네. 이 도전자분의 생각은 이제 뒤로 양보를 할 거고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두면 될 거다라고 이 아주 달콤한 상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렇게 안 두죠. 이렇게 두지 않아요? 네, 이렇게 두면은 이 프로는 그냥 지는 겁니다. 네, 프로 기사들은 절대 이렇게 안 두고요. 네. 여기서 갑자기 넘어가자고 이쪽을 이렇게 방향을 확 선회를 합니다. 이건 차단을 해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차단을 하는데 이게 승희 씨처럼 이렇게 젖히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늘어서 두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젖혀서 두는 게 정수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미 하나를 잘못 뒀기 때문에 젖혀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가게 되면 자, 이게 참 얼핏 보기에는 젖혀서 백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이런 그림을 그릴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어서 귀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건 흙이 나쁘지 않죠. 근데 백이 여기서 이쪽을 바로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2점을 잡아야 되는데 네. 자, 이때 이제 중앙을 딱 끊으면 이때쯤 도전자분이 보통 알게 돼요. 느낌이 좀 쎄할 타이밍이 됐죠. 그렇죠. 이렇게 늘게 되면 이 4점이 지금 거꾸로 잡혀요. 예, 지금은 뭐 몇 발짝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잡히는 형태고 이게 늘어져 있으면 뭐 더 깔끔하게 죽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끊었을 때 그 문제점을 알게 돼서 거의 여기서 끊었을 때 뭐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걸 단수 치거나 뭐 호구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두거든요. 네. 이거는 너무 네. 망한 느낌이 네, 드는데요. 이러면 이제 5점 바둑이 아니라 이제 한 3점 바둑으로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해설할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이건 오늘은 도전 실패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막는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여기 막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막으면 넘어가자고 해서 지금은 정수가 뭐 이런 데를 지켜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백이 넘어가는 자세가 되고 네. 넘어가거나 뭐 이쪽을 지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먼저 끊어도 됩니다. 끊어서 사용해도 되고 어찌됐든 이렇게 되는 순간은 흙이 좀 걸리는 형태라서 지금은 막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호구 쳐서 두는 게 정수입니다. 저희가
몇 번 승단전에서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간혹가다 도전자분 두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런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보다도 내용이 좋았죠. 내용이 네. 좋았군요. 결과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하나 젖혀두고 젖히고 그리고 벌려두는 네. 데까지 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하나 붙여서 이왕이면 네, 늘어서 이렇게 두는 거고 이게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프로들이 똑같은 형태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둔다. 그랬을 경우는 도전자분께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좀 나에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 프로들이 대부분 다 득을 보기 때문에 똑같은 걸 두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뭔가 좀 바꾼다던가 생각을 좀 하시고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여기를 흙이 하나 늘어뒀잖아요. 네, 근데 벽이 한 번 더 밀었거든요. 네, 이 자리. 네, 이때도 받아야 했을까요? 아니면 좀 손을 빼고 두는 편이 좋았을까요? 이때도 사실은 손을 빼는 게 낫죠. 예, 손을 빼는 게 난데 손을 빼고 당연히 뭐 여기를 두거나 하는 게 훨씬 지금은 좋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늘어놓고 사실 손 빼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한데 저 지금 승희 씨 말대로 여기도 받아주는 것보다는 손을 빼고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둑에서 전형적인 거는 이 서봉수 구단이 3-3 침입에 이 도전자분이 속기로 그냥 손 따라서 따다닥 두면서 이 네 군데 정석을 다 진행을 했거든요. 이 네 군데 진행이 다 되고 보니까 이제 도전자분이 이제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 이기기 힘든 그런 바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들이 두는 이 속기로 두는데 손 따라 두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창호 편 그리고 서봉수 편을 저희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방금 이현욱 프로가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 프로가 하자는 대로 이 뜻대로 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프로들이 막 빨리 두면서 굉장히 똑같은 형태를 계속 둘 때는 이미 본인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약간 비틀어서 그때부터 프로들이 뭔가 조금 생각을 한다거나 좀 다르게 둔다거나 하면 그때는 뭐 내가 잘 두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티키타카 젖바둑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이현욱 프로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제 승단전의 시즌4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 레슨을 보시고 정말 성공 확률이 좀 높아졌으면 맞아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이현욱 프로 이야기 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현욱 프로만 따라가다 보면 아마 승단전에서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네. 이현욱 프로 혹시 징비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징비록. 예, 들어는 봤네요. 예,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좋은 책이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서해 류성룡 선생이 임진왜란 당시의 글을 또 기록으로 남긴 글인데요. 네. 이걸 보면 쓴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난 일을 좀 경계를 해서 앞으로 후환이 없도록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네. 글이기도 한데 저희 이 티키타카 젖바둑이 딱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지나간 들었어요. 그 승단전에 두었던 바둑을 되돌아보면서 경계를 하면서 네. 앞으로 다가올 승단전이 시즌4 네버다이를 좀 대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좋네요. 네. 승단전에 도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징비록을 꼭 한 번씩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티키타카 젖바둑을 통해서 이현욱 프로가 꿀팁을 많이 공유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 프로 같이 인사해볼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티키타카 티키타카 젖바둑.